네, 안녕하셨습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천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천궁,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궁궐인가요? 서울에 이런 궁궐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자, 흥선대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완성한 건천궁. 자, 여러분들 이 흥선대원군은 실제로 무슨 법적인 권한은 없었지만 그의 아들이 왕에 올라 고정이 됨으로써 너무 어린 나이에 이 왕을 포필한다는 의미로 살아있는 대원군으로서 절대 권력을 10년간 누렸었죠. 바로 그의 상징이 바로 그의 거처였었던 운영궁과 창덕궁 사이의 전용문이었던 공근문과 경근문이 그것입니다. 자, 이런 전용문을 두었다는 것은 결국 아무 제약 없이 당시의 국정에 개입할 수 있었던 흥선대원군의 당시의 권력과 지위를 얘기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고종은 그가 아버지의 이러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왕으로서의 친정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로 1873년 아버지도 모르게 은밀히 경복궁 북쪽 깊숙한 곳에 이런 독립된 궁궐을 짓게 된 것이니 바로 이것이 건천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천궁. 자, 건천궁의 의미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궁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곳에 기거를 하게 된 것은 1884년부터가 되니까요. 사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난 다음에 아관 파천을 할 때까지 바로 고종이 거처했던 궁궐이 바로 건천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사건이 되겠습니다. 1887년에 조선 최초의 소위 전기등이 들어오게 된 것으로 하나의 근대 문물의 대표적인 전기가 도입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건천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곳이 이러한 근대화의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1895년의 을미사변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전등의 설치와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곳이 건천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천궁이 2007년도에 복원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1909년에 일제에 의해서 철거되었던 것을 결국 거의 100년 만에 다시 재복원을 하게 된 것이 현재 보시는 건천궁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건천궁의 옛사진을 보게 되면 그 건천궁 앞에 후원으로 설치되었었던 향원정이라고 하는 정자와 여러분들 연못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 향원정과 결국 다리로 연결되었었던 이 건물이 건천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원과 함께 하나의 독립되는 궁궐로 조성이 되었었던 것이 건천궁이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 건천궁의 이름은 다 어디서 따온 것이었느냐 하면 현재 중국의 북경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자금성에서 그 이름과 그 기능을 따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금성에 보시면 바로 이 건천궁, 곤명궁, 신무문, 이러한 공간들과 전각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과 똑같이 신무문이 있는, 즉 북문이 있는 가까이에 향원정과 건천궁을 건축함으로써 한마디로 중국의 청나라의 바로 이 궁궐의 모습을, 형태를 경복궁 내에 재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까지도. 자, 이게 바로 북문인 신무문이 되겠죠. 저 뒤편으로 여러분들 청와대가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이 신무문이 되겠고요. 신무문 우측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시계탑 같은 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1888년에 이 궁궐 내에 목조 시계탑과 기계식 시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서양식 시간 관리의 개념이 최초로 도입되게 된 것이 바로 이 건천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천궁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시도들이 활발히 벌어졌던 장소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계탑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건천궁 내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양식 건축물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문각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을 세우고 이곳에서 외국 국빈들을 만나는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을 했다는 점에서 건천궁은 우리의 전통 양식과 서양식 건축물이 이렇게 함께 혼재되고 있었던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즉 서양식 문물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공간이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자금성의 건천궁이로서 황제의 일상 직무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곤영궁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황후의 침전이 되겠으니 이것을 좀 축소해서 재현해 놓은 것이 바로 건천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그래서 이름을 그대로 땄지만 곤영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옆에 지복제라고 해서 왕실 전용의 도서관도 중국식 건축물로 이렇게 지어져서 건천궁과의 하나의 부속 건물로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는 것처럼 바로 이 오코르 건물 뒤쪽으로, 즉 이곳은 왕비의 침소가 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바로 이곳의 뒤편으로 이런 관문각이 세워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바로 1895년 을미사변의 역사적 현장이 되겠고요. 바로 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되는 당시에 결국 칼잡이들이 한성 신보사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었던 모습이 되겠고요. 바로 이 당시에 이런 을미사변의 상황들을 재현해 놓은 여학생들의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당시 을미사변을 어떠했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곳은 이러한 을미사변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 늘 걱정되었었던 고정이, 특히나 고정은 낮밤을 바꿔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밤을 밝히는 이런 전등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느꼈었고요. 그래서 바로 조선 최초로 전기 점등을 하게 되는 것 또한 바로 이 건천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87년에 오코르 뜰에 바로 이 설치되었던 이 등에 바로 사용되었었던 것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아크 등이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발전을 했었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항원정이 있는 이 연못의 수차를 이용해 가지고 수력 발전이 이루어졌었던 장소가 바로 이 건천궁 내에 있었던 바로 이 연못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내 놓은 것처럼 바로 이렇게 등이 훤하게 밝혀져서 건천궁 내외로 이렇게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모형으로 복원해 놓은 모습을 통해서 건천궁과 향원정 사이에 이렇게 등들이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들이 재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건천궁이 갖는 이 두 가지 의미, 근대 문물의 수용의 최첨단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간 을미사변의 현장이 바로 건천궁이었다는 사실을 곧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